예, 오늘은 제가 2020년 채용연망 기상도라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 12월 31일 날 저희가 이 취고상을 할 때, 어떤 분이 2020년 취업 전망을 좀 해달라 그러셔서, 물론 제가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는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의 요청이 있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자료인데요. 일단은 산업군 자체로만 보면 이게 산업연구원에서 전망했던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 IT 제조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IT 제조업은 여기 나온 대로 반도체, 그러니까 전기전자 뭐 이쪽을 다 아우른다고 보시면 돼요. 2차 전지도 여기 들어가고요. 자, 보시면 수출, 생산, 내수, 수입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생산입니다. 어쨌든 그죠? 여기 있는 기업들이 채용을 어떻게 할지를 판단한다고 보면 그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생산이 어떻게 될 건지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출의 어떤 변수나 내수의 어떤 변수가 결국은 생산 쪽으로 수렴이 돼서 그 회사 자체적으로 보면 생산량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게 사실은 채용하고 가장 관련이 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T 제조업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가전이나 정보통신기기 쪽은 흐림으로 나왔어요. 그죠? 흐림으로 나왔고, 반도체는 해가 두 개로 나와 있어서 올해 전망이 아주 좋다라는 거죠. 수출하고 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는 거고요. 여러분 관심 있는 디스플레이 쪽은 여전히 흐립니다. 특히 내수 쪽에서 이 우산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수가 안 좋은 것들이 생산 쪽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면 되고요. 2차 전지는 올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출도 괜찮고 특히 내수가 해가 두 개잖아요. 이 영향을 받아서 올해 좋을 거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산업 전반적으로 본 거고요. 여기서 제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 메이저 회사별로 좀 봤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쭉 순서대로 좀 가볼 건데요. SC는 삼성의 C 부분을 얘기하고요. LG는 LG전자를 보시면 됩니다. 주로 가전 쪽 그 회사들로 보면 되겠죠.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세 가지 색깔을 해놨어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그러니까 빨간색은 굉장히 악화, 채용 규모가 줄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초록색은 보통, 그리고 파란색이 이제 채용 규모가 지금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표시를 했고요. 제가 이걸 근거로 삼은 건 물론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있지만 저는 그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어떤 개념이냐면 매출액에 대해서 그 영업이익의 비율을 나타낸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그 회계적으로 보면 매출 총이익에서 영업비를 공제한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기업의 수익성을 판단할 때 제일 객관적인 수익성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순수하게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를 보는 게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영업 이외에 다른 요소들의 어떤 그 영향을, 영향을 배제한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이 회사가 영업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걸 수익성으로 나타내는 게 영업이익률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 같은 경우 보너스를 줄 때도 영업이익률의 비중이 제일 커요. 어느 기업이든 마찬가지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좋아져야 채용 규모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영업이익률 2019년 예상치하고 2020년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SC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초록색으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OLED TV나 신가전 쪽에 이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초록색 정도는 유지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삼성 IM은 그 휴대폰하고 네트워크 쪽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익률이 조금 늘어나는 걸로 나오죠. 이제 이게 폴더블 폰 확대,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마 올해 이쪽은 채용 기상도가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여러분이 관심 많은 게 삼성 DS 반도체 쪽이겠죠.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21%에서 올해는 23% 정도로 조금 회복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영향은 5G하고 D램의 그 ASP가 시장 가격을 얘기하거든요. 드램의 시장 가격이 회복되면서 올해도 여전히 삼성 반도체는 채용 규모가 파란색으로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변화가 심한 것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입니다. 작년에 사실은 영업이익률이 11%였어요. 그 전해에 비해서 엄청 떨어진 거죠. 그랬다가 올해 예상은 23%로 회복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영향은 D램하고 낸드 플래시의 수요가 확대되는 거.
이거하고 이제 그 디램의 시장 가격이 회복되는 것도 같이 영향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초록색 정도는 될 거라고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은 올해 좋습니다. 영업이익률도 9%대로 좀 많이 회복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중국향 OLED 수요가 확대되는 게 가장 큰 모멘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가장 어려웠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6.6%에서 올해는 마이너스 한 2% 선까지는 좀 나아지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모바일용 OLED가 얼마나 확대될 거냐,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되면 지금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면서 기본적으로 채용 규모를 늦어도 하반기 쪽에 가면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 많은 배터리 쪽을 보면 배터리 3사는 전부 다 파란색으로 보셔도 됩니다. 여기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적자였다가 올해 전망이 3.4%로 이렇게 이익률이 좀 회복이 되기 때문에 특히 LG화학의 배터리 부분은 아마 소형 배터리하고 테슬라형 배터리가 확대되면서 그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2020년에 IT 업계 쪽은 그래도 파란색이 많습니다. 파란색이 하나, 둘, 셋, 4개 기업이고요. 초록색이 하나, 둘, 3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 기업은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올해도 역시 이공계 채용의 많은 부분은 IT 제조업,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지가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IT 제조업계고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기계산업군하고 소재산업군 쪽을 가져왔거든요. 이쪽은 사실 IT 제조업하고는 너무나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 보면 산업 전체로 봐도 기계산업군의 3개, 소재산업군의 4개를 봐도 생산을 보면 사실은 해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흐림이죠. 흐림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건데 어쨌든 조선 정도만 그동안의 어떤 그 긴 침체의 터널에 올해 좀 회복이 된다라는 거고요. 다른 부분도 사실은 크게 회복될 전망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이 기계 자동차나 이런 쪽, 그 다음에 소재 쪽의 철강이나 석유화학 쪽은 여전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별로 봐도 그게 역력히 나타납니다.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보면 역시 그 영업이익률이 거의 똔똔 수준이죠. 현대차 같으면 올해 경쟁사들이 SV를 대대적으로 출시할 거라고 해서 올해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셀토스 신차를 투입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그 자동차 시장의 어떤 침체 이런 걸로 인해서 올해도 역시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래도 저는 자동차 쪽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는 오히려 현대모비스를 잘 지켜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현대모비스가요, 올해 보면 영업이익률이 6.9% 정도 되거든요. 특히 그 현대차나 기아차가 하고 있는 미래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대부분 현대모비스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모비스의 전망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결국은 채용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신문 보시면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이끌어간다라는 이런 기사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현대모비스 쪽의 어떤 채용 규모, 요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현대중공업은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서 올해는 그래도 수주량이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있는 거고요. 포스코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특히 이쪽은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전쟁 그 1단계 합의한 거 있죠. 그게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영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자, 화학 쪽을 보겠습니다. LG화학의 케미칼 쪽 부분 하고요. 롯데케미칼을 보면 두 개의 회사가 전부 다 2020년에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걸로 전망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적인 화학 시황이 둔화되고 있고요. 특히 아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화학 시황은 바닥일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그 영향으로 이제 회사들의 어떤 수익성 하락도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아마 화학 쪽은 올해도 여전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세부적으로 메이저 기업별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걸 보시면 우리나라 취업 시장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조업체 중에서도 전자산업, 전기전자 산업에 대한 그 의존도가 자꾸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산업 중에서도 보면 반도체 쪽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크고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잘 여러분이 전공하고 그 다음에 타깃을 정할 때 어떤 직무를, 어떤 회사에 어떤 직무를 정할지하고 연관을 시켜서 올 상반기나 하반기에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좀 저하고 합격 소식을 좀 공유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